네, 오후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이죠.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본방사수 계속해 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삼성전기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 평가의 강세, 매수해볼까라는 주제입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죠. 이제 매크로 우려에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하지만 PER은 9.5배로 이 밸류 지표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가라는 주제인데 OX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네,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 일단 두 분의 OX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삼성전기 지금 매수해볼까? 하나, 둘, 셋. 이게 하여튼 뭐 저 X로 할게요. 또 바꾸시는 거예요? 네, X. 원래 네, 약간 X. X 고민이 됐는데 네. 일단 O로 네. 대본을 보냈으니 O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네. 삼성전기 지금 매수해볼까? 아니 이게 그 네. 살짝 고민이 되는 게 이슈가 항상 이제 증권가에서 터지고 나면 그 뭐 수주에 대한 얘기도 있고 네. 보고서 다 좋아요. 뭐 테슬라 쪽에 그다음에 뭐 LG 이노텍을 압도하는 또 매출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카메라 쪽으로 뭐 다 좋은데 항상 이게 그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올 얘기들을 이제 지금 이제 꺼내는 거거든요. 매출로 들어올 얘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고민이지만 당장에 그래서 오른다는 거냐. 예. 당장에 반등이 짧게나마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길어질 가능성이 조금 약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오고 다시 출렁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뭐 애플 쪽도 그러하고 뭐 테슬라 쪽도 그러하고 뭐 카메라 매출 자체가 이노텍에 밀렸던 거를 1조 이상 수주한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성장할 것이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치 부합한다는 그런 포인트들이 여차적으로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아직은 좀 불안한 건 없잖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최근에 삼성전기 수급창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계속 나와요. 오늘도 사실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매도가 나와요. 계속 매도해요. 이게 과연 돌아설까라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 자체가 이걸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왔어요. 네, 이제 증권사 순위가 있긴 하지만 네, 높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줬는데 우선 지금 오늘 시장에서 현재창 열어보자면은 외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줘요. 기관들이 좀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근데 정말 이게 갈 수 있을까? 외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인 입장에서 아직까지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은 불안하긴 해요. 근데 오를 든 이유는 그래도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여타 이제 MLCC 등등에서 이제 포인트를 찾아봤을 때 조금은 긍정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당장에 발생하는 건 아니고 최소 발생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부터 발생은 해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 실적이 나오는 7월까지에는 조금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 8월부터의 대응을 해본다면은 3분기, 4분기, 올해 실적까지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이 조금 나올 수는 있으니 6월과 7월에 하락을 보면서 매수 대응을 해 두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하반기 때 이 보고서에서 포인트로 잡아줬던 여러 실적들의 그 수주 포인트들 같이 보신다면은 그때 가셔서 아마 다시 가격적으로 뭐 17, 18만 원대에 회복을 하면서 그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매수는 좋다. 하지만 뭐 시장도 봐야 되는 관계로 한 6월, 7월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 포인트 이용하시고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정리하는 하반기까지 해서 그래서 텀은 한 6개월 이상은 보고 대응하셔야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스러운 오를 좀 들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네. O랑 X랑 고민하다가 X를 드셨잖아요. 예,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시죠? 그렇죠. 왜죠? 시장이 꺾여 있으니까. 네. 물론 이게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IT 쪽, 대형 IT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회복이 상당히 좀 더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기가 뭐 리포트를 보게 되면 역대 최저치로 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거면 기관이 사야죠. 어, 네, 기관 안 사요. 기관 안 사는데 역대 최저로 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저는 일단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V자 반등? 저는 V자 반등도 일단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강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시장 자체적으로 좀 봐도 여전히 이익에 대한 전망치,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형주를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뭐 매수를 안 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는 14만 원 깨지면, 14만 원 네, 깨지면요. 14만 원 이하?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안 산다고 말씀을 좀 네네. 드렸잖아요, 계속. 전 그 자리 때 깨져야 된다, 깨져야 저는 살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게 된다라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전 14만 원을 한 번쯤은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 깨고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를 고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더 싸게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럼 그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냥 이거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매도를 했다가 다시 되받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리포트가 나왔는데 진짜 기관들은 왜 안 사는 거예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아는 거죠. 시장이 불안불안하니까, 네. 지수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수주들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몇 섹터들, 몇몇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방산 쪽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고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 매기가 좀 들어와주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좀 매수 유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단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엔솔, 이 세 종목이 밀려버리게 되면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시총 비중이 워낙 많이 차지하니까. 근데 IT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암울한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좋다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뉴스도 아니거든요. 중국 쪽에서 치고 나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유럽 쪽에서 뭐 치고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좀 혼조의 양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경기가 확실하게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 종목별로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나중에 돼서는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가 좀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금 쪽에서 한 국내 주식을 또 계속 비중을 축소할 거다라는 그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주체로 따져보게 되면 사실 외국인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 그나마 시장을 좀 받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도 아직까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대형주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리포트 쓰고 팔아야지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 리포트가 나올 때는 저희도 팔아야 되나요, 같이? 이게 이제 상황마다 네. 다르긴 한데, 이게 뭐 아침 회의마다 뭐 네. 주간마다 해서 작성해야 될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이제 이게 뽑힌 보고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보고서 사실 국내 그 대형 보고서들 보고 막상 따라 들어가는 거 저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미국이나 이런 회사처럼 그냥 시원시원하게 매도 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내는 오로지 그냥 목표가 하향을 통해서 매도 보고서라고 나름 표현을 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오늘 보면은 그 이슈가 터지다 보니 국내 이제 중소형 카메라주들이 좀 급등을 했다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옵트론텍도 그렇고 캠치즈도 그렇고 급등을 했다가 좀 내려온 모습인데, 두 종목들이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 조금 애매하긴 해요. 특히나 이제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뭐 딱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체크를 해보더라도 연기금에서 계속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급등 나오자마자 아침에 다 던지고 또 기관들이 나갔어요. 그 정도로 아직은 기관들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이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해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 뭐 캠시스 원체 좀 좋지만 카메라 모델 너무 좋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그 뭐 힌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저 폴더블 쪽으로. 그래서 뭐 KH 바텍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당분간의 모듈 쪽보다는 이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반기 게임 신작 쏟아진다. 게임주 지금 매수할까라는 주제입니다. 6월을 기점으로 이제 하반기 게임 기대작들이 뭐 영상 공개나 출시 일정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관련 모멘텀이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크래프톤이나 NC 같은 경우는 영상을 이미 공개를 했고요. 위메이드는 6월에 게임 출시를 앞뒀다라고 합니다. 이제 게임주들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지 두 분의 의견을 통해 들어볼게요. 게임주 저는 관심 굉장히 많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게임주 지금 두 분 다 매수하자라고 들어주셨어요. 우리 김선인 전문가님. 네. 네. 뭐 이미 종목 게임주를 추천을 하기도 했죠. 추천을 하기도 해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게임주를 항상 볼 때마다 고민이 돼요. 한번 좀 바람이 좀 불었다가 특히나 이제 또 많이 빠졌던 NC 같은 경우 주가의 바닥을 좀 확인하는 좀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게 2020년도 때 제가 무조건 100만 원 찍고 내려온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마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건데 지금 제가 NC 같은 경우도 80만 원 깨고 할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고 계속 외쳤던 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게임 사실 NC는 리니지라는 게임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포인트가 원체 크고 지금 이제 새롭게 뭐 프로젝트 TL이라는 여러 게임을 통해서 외적으로 좀 외곽으로 글로벌리하게 성장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거든요. 오로지 그냥 말도 안 되는 과금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소비자를 전 개인적으로 우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게임 캐릭터 하나에 현금 100억이 들어갑니까? 이 말이 안 되죠. 현금 100억이 들어간 사람들이 실적으로 많습니다. 네. 게임 캐릭터 하나에. 너무 비싼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NC가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조금 NC가 고쳐야 된다는 판단이고, 뭐 NC가 선두에 서가지고 국내 이제 뭐 규제에 대한 부분, 뭐 예를 들어 P2E 게임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 뭐 얘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특히나 어떻게 잘 구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확률 뽑기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써도 안 나오는 뭐 아이템들이 있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참 고민스러웠고 그에 따른 또 실적 저하가 나오니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쳐 떠나가니까 또 새로운 게임들 뭐 요즘 보면은 블리자드에서 나온 뭐 디아블로2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이모탈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게임 점차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NC도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어찌됐든 좀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들은 하반기 새로운 신작에 대한 게임들이 나와요. 뭐 NC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 뭐 크래프톤도 있고,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계속 이슈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P2E에 대한 부분을 푼다면 아마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커요. 근데 지금 당장에 게임주의 실적을 올릴 만한 것들이 사실 많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선별적으로 종목을 선택해 본다면 그나마 승부에 볼 만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였네 크래프톤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시장을 봤을 때 중국 시장은 사실 국내에서는 선점한 회사가 별로 없어요. 계속 떨어져 나가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인도 시장을 선점한 회사는 크래프톤이 유일하니까. 그 포인트로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사시는 건 좋은데 좀 말리진 않지만 종목에 대한 선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또 예상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오히려 크게 밀릴 수도 있어요. 많이들 좋아하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코인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나와주면서 상승을 좀 하려는 채비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이미 바닥부터 해서 10배가 올랐었죠. 네.
근데 이제 P2E로 인해서 좀 크게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새로운 또 온라인 게임, 그 모바일 게임을 또 출시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5월 중순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올랐던 거예요. 근데 오픈이 돼 봤을 때 성공 여부에 따라 또 주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정도의 또 흐름에 따라서 위메이드도 차트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주로 게임주들의 그 컨디션을 볼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매출 순위를 항상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크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게임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리뷰가 얼마큼 올라오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에 따라 이게 인기가 없는지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본다면 현실적으로 현재는 국내 게임주들의 출구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스럽긴 하고, 또 PC방의 1위 게임도 현실적으로는 그 LOL이라는 게임 1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고민스럽긴 하다. 그래서 매수하시는 건 진짜 좋으나 선별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론도 중요한데 사실 적은 비용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있는 너무 게 좋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임들이 국내는 없어요. 흔치 않아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재현 전문가님 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닥. 아, 없으세요? 네. 그래도 해주세요. 이게 전에 그 한번 이슈로 좀 네.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근데 단기에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뭐 NC소프트나 펄어비스나 뭐 아니면은 위메이드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크래프톤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사실 그 큰 게임사 이 세 기업이 사실 많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가 오랜 시간에 횡보를 좀 해주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는 거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추이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난 장기적으로 이 게임주를 볼 거야 라고 좀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다른 쪽의 섹터를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먹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사실 게임주는 단기로 접근을 하고 싶어도 장기적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그렇죠. 말씀인지 아시죠? 변동성이 좀 크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보면 뭐 단적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게 게임 모든 종목군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게임주도 한 분야에 속해요. 근데 이제 그 거품이 빠져버리게 되면, 꺼져버리게 되면 사실 이게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적 기반의 종목군을 좀 보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좀 보니까 게임주는 사실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니면 도. 저도 사실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해요. 잘 가는 건 진짜 잘 가고 꺾이면 한 번에 꺾이고, 이거 완전 도박 아닌가요? 영화처럼 보시는 건가요? 영화도 사실 네. 도박에 해당하고, 영화 투자도 도박이거든요, 아,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럼요. 잘 그냥 터지면 성공했어 봐. 안 터지면 대박이죠. 어떡해요? 그럼요. 네. 안 됐어 봐요. 지금 안 뭐 됐으면 꽝이죠. 범죄도시 2 같은 경우 이제 곧 1,000만 관객 맞아요. 돌파한다고도 하고 있고, 뭐 투자 대금 비해서 1,000만이 터지면 이게 1,000억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도 하는데 네. 게임주는 그래도 영화보다는 좀 나아요. 낫긴 한데 지금 진짜 선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미 올랐던 게임들은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이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시하기 전에 리뷰가 얼마큼 뜨는지 유튜브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리뷰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거 검색 한번 해보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고, 이것만 보셔도 그나마 조금은 선택하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종목들 이렇게 섹터로 보게 되면 네. 게임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게임,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임상 성공했으면 날아가는데 맞아요. 실패 이러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네. 그쪽 섹터를 안 하면 돼요.
저 제약바이오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안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분석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임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게임주들 자체적으로 뭐 등락이 너무 크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안 하면 돼요. 다른 쪽 업종이나 섹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자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게임주는 사실 접근이 저는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또 게임주인 것 같아요. 뭐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실적이 잘 나오니까 또 주가 잘 가는 것도 있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안 가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아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분석 오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의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오늘 종목 하나 해주시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 진성TEC라는 기업이에요. 사실 이게 그 최근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재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뭐 해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조금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테마성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제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분기 때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어요. 진성TEC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올해는 아마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1분기 때의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에 한 130억 정도가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80억 정도 밖에 못했는데 어찌됐든 올해 같은 경우는 130억 정도를 기록했다라는 거 인프라 투자 쪽에 있어서는 수혜는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친구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캐터필러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수혜는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잖아요. 그러면서 도움을 줄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뭐 미사일을 지원해 준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도 재건 쪽에 있어서 인프라 쪽에 있어서의 구축을 해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보게 되면 지금 12,100원인데요. 네. 지금 자리 때부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한 11,200원? 뭐 그 언저리 때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한 10,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바로 진성TEC였습니다. 인프라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요. 문자샵 0988로 성공 정재훈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또 우리 김선인 전문가님. 네.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종목 AS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네. 크래프톤. 오늘 게임주로 했는데 또 크래프톤이 있네요. AS로. 네. 크래프톤이 우선 어제 이제 좀 급등이 나오고 네. 오늘도 소폭이나마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아직 수익률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돌려 세운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추가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는 판단이고 어제 외인들 잘 들어와줬고 기관들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리 추천을 좀 잘 드린 터라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급하게 좀 정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AS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별명이 또 셀트리 유닛이잖아요. 네네. 셀트리 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13% 이상 올랐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아까 이제 오늘 방송 첫 시간대 좀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미.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혹여나 제가 약간의 좀 움직임이 불안하다, 약간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도 제가 빠르게 캐치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꼭 이 방송을 잘 시청하셔서 좋은 좀 결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AS까지 한번 봤고요. 오늘의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나. 이게 시장에서 이제 좀 그래도 시장이 좀 약간 좀 불안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종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바닥을 확인한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그나마 한참을 고민하다 골라봤는데 SD 바이오 센서를 골라봤어요. 좀
생뚱맞기도 하실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 네, 진단키트 네네. 관련주죠. 뭐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진단키트 긴급 사용 진단키트 뭐 편의점 같은 데 사셔가지고 써보셨을 텐데 SD 바이오센서 제품도 분명히 써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좀 포진돼 있고 진짜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작년 실적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회사가 사실 코로나19 시점부터 해가지고 2조 5천억 이상의 재원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회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돈을 번다면 확장을 해야겠죠. 근데 그 돈이 2조가 넘어갑니다. M&A를 통해서 어느 종목, 어느 회사를 인수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발을 넓혀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뭐 M&A나 뭐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연속적으로 거의 5월 11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기관 매수가 잡히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가능한 한 좀 싸게 잡아보고 싶은데 우선 제가 47,000원 아래를 좀 잡아드릴게요. 조정 시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차는 55,000원 잡아드리고 2차는 제가 65,000원 잡아드립니다. 자, 손절가는 44,000원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오늘 접근을 해봐도 좋은 종목인 거죠? 항상 그렇지만 가능한 살 수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급하게 사진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시장 안 좋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주 SD 바이오센서였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2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에서는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죠.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